안녕하십니까. 2024년 3월 9일 김영구의 전국진단 두 번째 순서는 지난 3월 6일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강제동원에 대한 제3자 변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일본과의 관계, 우리가 축구나 야구 모든 스포츠에서 한일전만 치르면은 운동 경기 자체를 모르는 국민들도 굉장히 흥분과 긴장 상태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흔히 일제 36년이라는데 1910년부터 1945년입니다. 그 기간을 전혀 접하지 않은, 저만 해도 61년생이기 때문에 접하지 않았죠. 2000년도 출생한 친구들, 제 딸들이 90년, 92년생인데 아무 상관없는 저 먼 미래의 친구들도 일본 하면은 생각나기 다릅니다. 물론 요즘 젊은이 층들은 저희들 때하고는 또 달라졌죠. 저희도 물론 그 이전 세대하고는 또 다릅니다. 실제로 겪은 세대하고는. 우리가 우리 역사를 보면은 계속 외국으로부터 침략을 받아왔습니다. 고조선 때 한나라로부터 한사군이라 그래. 지금 또 역사적으로 분분해요. 한사군이 우리 한반도에 들어와 있었느냐, 우리 북부의 만주 지역에 있었느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 침략을 받았던 거죠. 한나라에. 그 위에 잘 알겠지만 수나라가 끊임없이, 왜구들이 끊임없이 우리 해안을 갖다가 했습니다. 그 속에서 이 삼국시대에 고구려는 고구려대로, 신라는 신라대로, 또 백제는 백제대로 일본을 복속시키기도 하고 뭐 여러 그런 역사가 있었죠. 근데 우리는 외세에 의해서 신라가 당나라하고의 어떤 합작을 통해서 삼국 통일을 했습니다. 어떻게 말하면 그것이 우리의 이 한반도가 통일되는 출발이었다고 한다면은 그것이 또 외세에 의해서 손을 잡았기 때문에 또 다른 불행의 시발일 수도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고려시대 때 우리가 잘 알지만 그 거란이라든지 뭐 이런 나라들한테 계속적으로 그거를 우리가 침략을 받았고, 몽고에 의해서 정말 그 나라가 짓밟히고 그런 우리는 역사를 갖고 있죠. 이번에 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이야기했던 삼전도의 굴욕이라고 이야기했던 부분들, 우리 영화로 보자면 남한산성에서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조선시대 때 우리가 인조가 그런 굴욕을 당했었죠. 청나라로부터. 그런 어떤 외세 침략에서 우리가 그런 이 굴욕과 정말 핍박과 그런 걸 굉장히 받았고, 환양령이란 말도 몽고로 끌려간 부녀자들이 돌아온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다 할 정도로 그런 우리가 경험도 갖고 있어요. 하지만 일본처럼 우리가 나라 국권을 뺏기고 고려, 조선 이렇게 이어오던 우리나라가 싸그리 없어지고 일본 밑에 복속된 식민지로 있었던 건 처음이거든. 그 경험을 우리가 했습니다. 그 36년간 우리는 식민 지배 속에서 민족은 분열될 수밖에 없었고, 거기에서 일본의 아시아 침략에 우리는 도구로서 국토가 유린될 수밖에 없었고, 이번에 놓은 강제징용도 바로 일본의 전쟁을 하기 위한 군수물자 생산에 위안부라든지 우리 의용군 학도 의용병들도 바로 그게 자기들 전쟁을 위한 도구로 우리가 사용됐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거 역사 속에서 일본만이 자기들이 일으킨 전쟁, 식민지에 대해서 반성을 안 하고 있는, 제대로 피해 보상을 안 하는 유일한 나라가 일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일본에 대해서 아직도 국민들의 무의식 속에서 일본은 여전히 우리한테는 침략자의 낙인 속에서 바뀔 수가 없는 겁니다. 세 차례 큰 식민지배 이후에 일본과의 관계 모색이 이루어졌습니다. 첫 번째가 1965년 한일협정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해방 이후에 한일 간에 있어가지고 식민지배를 갖다가 해결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문제를 풀기 위해서 계속 십몇 년간 해왔습니다. 그게 결국에는 안 되다가 65년도 한일협정이 이루어집니다. 그때 대학생들 대단했죠. 제가 알기로는 이게
미국의 강요에 의해서 박정희 정권이 받을 수밖에 없었다. 또 한편으로는 이걸 받아서 우리가 다 알다시피 한일 청구권 자금으로서 우리 경제 개발이 이루어졌다 하는 현실론에서부터, 하지만 역사적으로 한일 간의 식민 지배에 대한 청구권을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했다는 문구가 들어가면서 그 이후에 모든 문제를 어렵게 한 그런 1차적으로 역사를 봉인한 겁니다.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게 2015년 10월 28일 합의라고 합니다. 위안부 합의라고도 하죠.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당시에 도의적 책임을 넘어서 일본 책임을 통감한다라는 표현을 하고, 정부에서 일본 정부 예산으로 10억엔 108원을 갖다가 내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한국의 위안부 문제는 최종적으로 불가역적으로 해결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이때도 문제가 된 게 피해자들하고 전혀 합의 과정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피해자들은 인정 못하겠다. 양식 있는 시민단체들도 이거는 아니다. 그걸 2차 봉인이라고 합니다. 그저께 이루어졌던 2023년 3월 6일 강제동원 문제, 이 문제가 지금 한일 관계에 있어 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현안 문제가 되어 있잖아요.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일본은 기본 입장이 한일 협정에서 모든 청구권은 다 끝났다,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개인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 그 부분을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확인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배상해라 판결을 내린 건데, 이걸 일본은 못 받아들이겠다. 정부도 일본 기업도 못 받아들이겠다 해서 그때부터 일본이 지소미아가 우리가 파기되고, 일본이 우리 무역에서 태클을 걸고, 그리고 한일 관계에서 제대로 된 어떤 외교적인 어떤 관계가 사실은 스톱된 거죠. 이 문제에 있어 가지고 한미일 동맹을 통해서 지금 이제 미중 관계에 있어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미국과 북핵 미사일 위기 속에서 그 부분을 해결하려고 하는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 정부도 어쨌든 북핵 문제를 갖다가 해서 굳건한 우산을 갖다가 속에서 보호받고자 하는 이런 이해관계가 지금 맞닥뜨려지지 않느냐.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 발표를 대통령실에서 하고 나니까 가장 먼저 반응을 보인 게 미국 대통령과 국무장관이었다는 거. 환영한다. 미국의 유수 언론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단한 결단을 했다. 역사에 남을 일을 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3차 봉인입니다. 그러면서 여당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총리, 일본 총리 간의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개성한 것이다. 지금 야당인 민주당에서 벽에 걸어놓고 선생님처럼 숭상하는 게 김대중 노무현, 그중에서도 김대중 아닙니까? 김대중 대통령의 노선은 정말 이 민주당에서는 뭐 성경이라도 가히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중요한 지침이죠. 김대중 대통령은 일본에서 납치 사건을 통해서 죽다 살아난 사람이죠. 이런 분이 오히려 망명과 수감을 도와준 일본에 감사드린다. 그리고 일본이 이제는 아시아의 침략에서 아시아의 경제 번영을 이끌 그런 힘을 가진 나라다. 함께하자. 그 미래 선언을 한 거죠. 그때 오부치 총리가 뭘 했느냐? 김대중 대통령을 형님으로 모시겠다. 그리고 통렬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 사죄를 드린다 했어요. 일본 지도자로서는 가장 나간 제대로 된 사죄의 발언이 아니었는가 싶어요. 통렬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 사죄를 드린다. 그래서 일본 영화도 들어오고 일본 드라마도 들어오고 한일 관계에서 문화 교류도 시작되고, 그 이후에 일본은 끊임없는 망언을 일삼고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하질 않나, 우리 일본의 식민 지배에 대해서 반성의 오히려 그걸 합리화하는 망언을 하고
일본 신사에도 우리나라 그 식민 지배를 주도했던 사람들을 모신 그 사당에서 노다지 복무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예를 표하고 하는 것들이 국민 감정을 갖다 역시 일본은 아직 그런 마음이 없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강제동원이 대법원 판결이 있었을 때 정말 지금까지 국민들이 일본과의 미래로의 어떤 우리가 나가는 길에서는 동의하나 당장에 우리가 일본과 협력으로서 가질 수 있는 부분들에 조금 부족함이 있더라도 피해자들이 우리가 그런 배상을 못 받더라도 우리는 일본이 정확한 사죄를 하고 일본이 기업이 피해자들한테 보상을 갖다 기다리겠다. 그러다가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지금 2분 남았다는 거 아닙니까? 이 위안부 합의, 아까 제가 말한 두 번째 이 봉인을 했던 2차 위안부 합의를 했던 그때 주도적 역할을 했던 사람들도 윤석열 대통령한테 서두르다가는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성급하게 굴지 말라고 어드바이스 조언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정말 과감하게 모든 책임은 나한테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했을 때 준 거 있잖아요. The book stops here. 모든 책임 내가 지겠다. 당장에 10%대로 떨어지더라도 역사를 위해서 가겠다. 이렇게 한 거죠. 민주당은 제1의 경술 국치다. 경술이 한일합방 된 거거든요. 제2의 경술 국치다. 대의굴종 외교다. 아까 제가 말한 청나라한테 인조왕자가 와서 9번을 땅에 머리를 쳐박고 부딪히면서 했던 삼전도의 굴욕에 해당되는 거다. 북핵위험과 그리고 지금 이제 세계 안보 정세의 어떤 불안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한미일 체제로서 한미일 동맹으로서 나아가서 코드 시스템으로서 우리가 극복해 나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판단하면서 이 지도로서 현재의 어떤 비난은 감수하겠다고 나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럴 때 무엇이 맞고 안 맞고는 역사를 봐야 돼요. 그래서 역사를 모르는 민족은 나라는 미래가 없다고 합니다. 과연 과거사를 봉인하고 듣고 자기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침략자와 손을 잡은 나라가 그 이후에 제대로 된 나라가 있는가? 없습니다. 이미 세계 속에서는 한반도의 이런 결정을 한미일 동맹체제에 동의하는 그게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나라만이 한정할 따름인 거죠. 많은 학자와 오랫동안 이 문제를 연구하고 고민했던 시민단체 그리고 이 대학에서 학문적으로 공부하는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본이나 우리나라 법치국가다. 우리는 대법원이 있고 저기는 최고재판소가 있다. 거기에서 나오는 판결을 따르면 된다. 우리나라는 대법원에서 이거는 불법이다. 일본이 우리의 식민 지배는 불법이니까 당연히 청구권은 살아있다. 개인 청구권은 살아있다는 이야기죠. 일본 최고재판소도 청구권은 살아있다. 다만 자발적으로 구제를 해라. 이렇게 해서 지금 일본은 그 당시에 중국 피해자라든지 원폭 피해자, 한센병 피해자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가 보상을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유독 우리나라한테만 자기들이 정부나 기업에서 보상을 안 하고 버티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대통령이 본인이 이야기한 대로 10% 떨어지도록 미래를 위해서 우리나라 정부가 우리나라 행안부 내에서 재단을 만들어서 피해자 보상을 하겠다라고까지 했는데 일본은 지금 후속 조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볼 때는 이거는 불법적이지 않거든.
그리고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이미 이 65년 한일협정에서 청구권은 다 소멸됐다. 미동도하지 않습니다. 외교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고받는 것도 없이 이런 발표를 선제적으로 한 사례가 별로 없죠. 다만 전향적으로 생각한다 이야기했어요. 4월 말에 우리가 일본 가서 기시 총리랑 만나고 이 3월 말에 4월 26일 날 한미 국빈 방문이라고 합니다. 만나고 그 다음에 5월 달에 G7에서 그 한미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 경제 외교 안보 동맹을 갖다 완성시키겠다. 이런 구상이라고 해요. 그런데 일본의 후속 조치는 우리가 당연히 생각했던 후속 조치도 지금 안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안보는 미국과 경제는 중국과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중국에 우리가 지금 1월 달에 보면은 무역 적자가 엄청납니다. 이게 그대로 가야 되는 것이냐. 우리가 중국과의 관계는 유지하면서 북핵에 대응해왔던 신중한 외교를 정말 영리한 외교를 지혜로운 외교를 우리가 펼쳐나가야 되는데 신냉전의 한미일과 북중로의 대결 구도로 만드는 게 과연 국익에 우리한테 필요한 거냐. 정확하게 미국과 일본은 자기 국익에 따라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과연 우리도 그럼 이게 국익에 해당되는 거냐. 저는 다시금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 여당에도 이렇게 양식 있고 지혜로운 분이 많이라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다들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고 지혜롭게 성급하지 않게 봐야 된다고 봅니다. 이 한국 정부가 과거사에 대해서 이번에 보면은 우리 식민 지배가 당시에 우리 한국의 정치 세력이 무능함에 기여했다는데 그거보다 우선은 이 제국주의 침략 세력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죠. 그 부분을 이 선이 뭐고 후가 뭔지를 분명하게 해야 되는 거죠. 하지만 그 말 자체가 틀린 말은 아닙니다. 저는 그 부분도 분명히 있었다.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그리고 우리 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한미일과 북중로로 신냉각 구조는 우리나라의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어떤 양태로 그게 나타날지 모른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식의 한 구절이 제가 생각할 때는 어찌 말하면 이게 정답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예. 오마이뉴스에서 이걸 갖다가 맨 뒤에 인용을 했던데 제가 보니까 이게 상당히 일리 있는 이야기다. 뭐라고 써놨냐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3.1자 기념식의 한 구절입니다. 우리가 변화하는 세계사의 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미래를 준비하지 못한다면 과거의 불행이 반복될 것이 자명합니다. 세계사의 흐름을 제대로 읽고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뭔지 우리 모두에게 특히 나라를 책임지고 있는 정부 여당과 또 야당의 어떤 정치인들이 깊이 있게 생각해야 되고 이번에 외교부에서 대통령이 세게 나가는 바람에 자기들이 지키려고 했던 일본 사과와 가해 기업의 배상 참여 두 가지 중에서 하나도 못 지키고 두 손 들었다 하잖아요. 저는 이 부분에서 국가의 녹을 먹는 공무원이라면 이게 자기가 목숨을 걸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런 사람이 없어요? 국민들이 세금 속에서 국민을 대신해서 하는 국가 공무원이라면 이런 문제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 전당대회에서 이야기했잖아요. 첫째, 둘째도 셋째도 국민을 보고 가야 된다. 국민을 보고 외교부 당국자들도 정말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걸 안다면 나서야 된다고 봐요.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